안녕하세요. ICAN TAT 1급 이번 시간에는 78회 기출문제 실무수행평가의 재무회계 파트, 부가세 파트, 원천세 파트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8회 기출문제에는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법인기업이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자료 설명 꼼꼼히 읽어주시고 수행과제 꼼꼼히 읽어주셔서 완료하신 후에 뒤에 평가 문제에서 우린 점수를 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 문제를 정확히 맞춰 주셔야 되겠고요. 실무 수행 유의사항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만 평가 문제 역시도 내 걸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부가가치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타계정 대체 거래는 적용 코드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을 반드시 걸어주시고요. 중요한 부분 채권, 채무, 예금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뒤에 가서 평가 문제 풀 때 관련된 내용들 정확히 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문제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작업 하시는데 보통 자금 관리는 F3키 눌러서 어음 관리 같은 거 진행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조 경비와 판매비와 관리비 정확히 구분하셔서 제조 경비는 5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로 해 주시고요. 등록된 계정 과목 중 회계학적으로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 우리 하이라이트 실무수행 5번 법인세 관리 하실 때 회사 코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평상시 공부하실 땐 잘 하시다가 시험 보는 당일에는 당황하셔가지고 깜빡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반드시 바꾼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된 문제 실무수행 1번부터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리스 회계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료 1번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주어져 있고요. 우리 회사가 두레테크 공급받는 자이고 공급하는 자, 공급자는 한화 리스 기계이고요. 4월 25일에 6천만 원에 600만 원 기계를 구입하셨습니다. 우선 세금계산서에는 외상 미수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뒤에 가서 문제 보시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번은 리스 원리금 상환 스케줄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5월 25일, 6월 25일, 7월 25일, 8월 25일 이렇게 매달 리스료 부분에 대해서 리스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갚게 되는데요. 자료 3번에 보니까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찾으신 금액 부분에 4월 25일 날 앞서 보셨던 기계장치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600만 원이 출금이 됐고요. 5월 25일 요 원리금 상환 스케줄표에 있던 첫 번째 거 리스료가 인출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요 자료 1번과 2번과 3번을 보시고요. 자료 설명에 추가적인 내용에 꼼꼼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 자격시험은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가 아주 친절하게 주어집니다. 그 순서대로 잘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내용 보니까요. 주 한화 리스 기계와 CNC 선반 구입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을 하고 해당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1번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여졌었죠? 10% 있고 세금계산서 있는 매입이니까 51번 과세 매입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부가세 관련 거래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또한 이 계약 자체는 금융리스 요건을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자료 2번 앞서 보셨던 리스 원리금 상환표가 주어져 있고 자료 3번은 1회차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리스료 빠져나간 것과 부가가치세 빠져나간 거 보여졌고요. 친절하게 회사는 금융리스 부채를 금융리스 차입금 계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AT 자격지험이 친절하게 약간 힌트들을 좀 주고 있으니까 그거 잘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4월 25일에 기기장치 취득 내역 51번 과세 매입으로 입력할 거고요. 5월 25일에 리스료 1회차 지급된 거 할 건데요. 여러분 자료 1번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있었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들어가는데 차변에는 기기장치가 들어올 것이고 매입세액이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대변에는 지금 요만큼 보통예금에서 누구만 부가가치세만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6천만 원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자료 2번에 보시면은 우리 리스 스케줄표에 6천만 원 관련된 부분들이 쭉 이제 금융리스 차입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대변의 부채로서 이렇게 금융리스 차입금이 잡힐 것이고 상환할 때마다 금융리스 차입금이 없어지면서 관련된 내용 자체가 이렇게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관련된 부분들 쭉 회계 처리하실 때 앞서 리스 스케줄표에 뭐가 있었냐면 이자조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금은 금융 리스 차입금에서 순차적으로 매달 빠져나가지만 이자라고 되어 있던 부분은 뭘로 가셔야 돼요? 이자니까 당연히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매출 전표에 51번 과세 매입에 기기장치와 부가세 대금과 보통예금과 금융리스 차입금. 두 번째는 5월 25일자에 금융리스 차입금, 원금 없어지고 이자 비용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토탈 113만 2,274원이 인출이 되는 거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있는 기출문제 관련된 파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두레테크라는 회사가 보여지고 있고요. 뒤에 가서 법인 조정할 때는 이 두레테크 부분을 클릭하셔서 두 번째 회사인 이렇게 지민산업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앞서 안내 멘트에 있었습니다. 자, 회계 쪽 파트로 들어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세금계산서 날짜가 4월 25일이었었습니다. 유형은 10% 있고 매입이고 51번 과세 매입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고 품명은 CNC 선반이라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수량 1이라고 나와 있고요. 단가는 없으니까 패스하시고 6천만 원에 600만 원 그리고 한화라고 검색하셔서 거래처 넣어주시고 요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전자입력 넣어주시고 회계처리 복잡하니까 3번 혼합 가겠습니다. 너 원재료니 하고 누굴 째려봐야 되냐면 품명을 째려봤더니 어머 CNC 선반이네요. CNC 선반은 누구죠? 기계장치더라. 206번 기계장치로 바꿔주시고요. 대변의 부가세 만큼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인출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상단부에 있는 거래처명이 그대로 한화리스 기계로 내려오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을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은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채권, 채무, 예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융기관 코드 그리고 거래처 코드 넣어주셔야 되니까요. 어디 은행이었었어요? 국민은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문제에서 있었던 금융리스 차입금이라고 친절히 주어졌던 계정 과목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여러분 키보드 사용하실 때 더하기 버튼 누르시면 000 천단위가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속도를 조금 빨리 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51번 과세 매입의 차변의 기계장치 유형자산의 증가 6천만 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당좌자산 증가 60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당좌자산 감소 600만 원, 대변의 금융리스 차입금 6천만 원 거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5월 25일에 빠져나간 리스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대변에 계상되어 있던 회계 처리되어 있던 금융리스 차입금 부분에 한화 거래처 거시고 첫 번째 리스 상환 스케줄표에 보시면은 리스 원금이 88만 2,274원으로 주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25만 원이라고 리스 이자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방향키 누르시면 깔끔하게 거래처 이름 등이 복사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채권, 채무, 예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3번 국민은행 통장에서 토탈 금액은 하단에 빨간색으로 113만 2,274라고 뜨고 있는데 우리 통장 거래 내역이 이 금액으로 되어 있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금융리스 차입금 88만 2,274원 감소, 이자 비용 25만 원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 113만 2,274원 감소 거래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수행과제 1번과 2번을 마무리했다면 다시 시험 보실 때 나 다시 5월 25일로 와서 이거 잘했나 봐야지 이럴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할 때 정확히 했는지 한번 다시 바라보시고 빠져나오셔서 다음 거 가시는 게 현명한 수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출제가 됐나 봤더니요. 중간 배당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5월 1일에 본 회사에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가 개최가 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거, 우리 회계 처리와 연결된 부분들이 가운데 박스쯤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로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어 있죠. 5월 1일에 500만 원에 대해서 배당을 하겠다. 지급 시기는 5월 10일이다. 자, 그러면 배당 기준일에는 배당에 대한 결정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배당 지급일에는 배당금 준거를 회계 처리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자료와 같이 중간 배당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를 하였는데 결의일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고 하니까 배당 기준일인 5월 1일 거 자료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합니다. 372번 중간 배당금 계정 사용하라고 하니까 차변에는 중간 배당금 500만 원. 그런데 대변에는 아직 배당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미래의식에 나가죠. 그럼 우리 무엇으로 회계 처리하죠? 부채 중에서 미지급 배당금, 따라서 차변은 주어져 있는 중간 배당금 회계 처리해 주시고 대변은 아직 지급 시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으로 회계 처리할 텐데요. 이 부분이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에 5월 1일자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여셔서 이제는 5월 1일자로 가셔서 차변에 중간 배당금으로 하시오 그랬기 때문에 중간 배당금 5 플러스 500만 원, 대변에 부채 증가 미지급 배당금 500만 원. 이 미지급 배당금은 배당금 지급 시기인 5월 10일에 차변으로 없어지면서 대변으로 현금이라든지 보통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소가 되는데요. 실제로 배당금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처럼 해서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우리 법인이 수행하면서 이제 예수금도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는 5월 1일께 주어졌지만 과거의 기출 문제들을 보면 실제로 배당금 지급하는 날짜부터 주어지니까 많은 기출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연동해서 내 지식으로 이제 쌓여지실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관리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된 자료 설명 보시고 수행과제 수행해 주시는데요. 우리 TAT 1급에 항상 부가가치세 1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요? 수정 전자세액량에서 밝은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회사가 매출자인 두레테크고요. 상대방이 주식회사 쿨조명입니다. 6월 21일에 250만 원에 25만 원의 LED 조명을 매출을 일으켰는데요. 세금 계산서가 있고 10% 있으니까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11번 과세 매출로 6월 21일 당시 매출을 인식을 했겠죠. 외상 미수금이므로 전액 다 외상 매출금 했었으리라. 그런데 본 문제를 한번 보니까 자료 설명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쿨 조명의 제품을 공급하고 6월 21일에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인데요. 6월 27일에 제품의 하자가 일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하자가 일부 발견이 돼가지고 공급가액의 5%를 차감해 주기로 상대방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을 마이너스로 처리하시고요. 수정 사유는 공급가액의 변동이라는 수정 사유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면은 요 250만 원의 5%와 부가가치 25만 원의 5%를 곱해서 마이너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수정사유 선택해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까지 가셔서 발급 및 전송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직접 발급 전송을 할 때는 전자세금란을 빈란으로 두시고 직접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것까지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제 내역 관련한 부분과 전송일자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거 무시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툴에 있는 프로세스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서 원래 우리가 6월 21일에 발행했던 날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6월 21일에 갔더니 LED 조명에 250만 원에 25만 원 거래가 보여지고요. 앞에 체크 V 하신 다음에 상단부에 보시면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6가지 수정 사유 중에서 공급가액을 5% 차감해 준 거니까 공급가액 변동 역시 세액도 차감이 되죠.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 공부하실 때 이렇게
매출 할인이라든지 애놀이라든지 환입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생기면 과세 표준에서 차감하잖아요. 공급가액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세액에서도 차감이 됩니다. 공급가액 변동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하나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이러한 공급가액 변동이 생기면 당초 날짜로 수정세액량서를 발급하나요? 아니면 사유가 발생한 지금 6월 27일로 발급하나요? 네, 세법에서는요, 사유가 발생한 6월 27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 연월일을 작성 연월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6월 27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엔터 하시고요. 수량은 마이너스 아니고 금액에서 마이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250만 원에 여러분 우리 5%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1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2만 5천 원은 앞에 빼기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부가세는 저절로 마이너스 12,500원으로 들어가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6월 27일자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12만 5천 원에 12,500원으로 하단의 제품 매출 마이너스 12만 5천 원, 부가세 수금 마이너스 12,500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하고 상계 처리된 거 마이너스 14만 7,500원. 최초의 거래가 전부 다 외상 매출금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외상 매출금 거래로 하게 된 거죠. 자, 이 부분은 전자세금란을 그대로 빈란으로 두시고 우리가 직접 더존필 36524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셔야 되니까 부가세 2 메뉴로 갑니다. 여기에 네 번째 메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들어가셔서 우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신 6월 27일 사유가 발생한 날 세금계산서 끌고 오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상단부에 자금 막대인 전자 발행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화면이 보여지는데요. 제목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전자수정세금계산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발행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행하시면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건수 한 건 중에 한 건이 전자 발행되었습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거 전송까지 해주셔야 되겠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긴막대 눌러주시고요. 더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빌 36524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데 로그인을 하신 후에 매출 조회를 누르시면 방금 수정 전자세금계산서가 끌려 들어옵니다. 상단부에 발행이나 하단부에 발행을 누르시면 전송 성공이라고 보여지고 여기까지 수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닫기 해주시고 조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전송 성공이라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보여지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조회 버튼 누르시면 우리가 직접 빌 36524로 발행을 한 부분은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회차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틀린다 그러면 저는 되게 억울할 것 같습니다. 6개 사유를 매회차 기출문제 한 6세트만 풀다 보면 돌아가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송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가산세 문제가 항상 나오죠. 이번 회차에 나온 건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신고 때 반영해 주세요 라는 문제이네요. 우리 예정신고가 언제 거가 주어졌나 봤더니요. 8월, 9월 거 그리고 9월 거 그러니까 2기 예정신고인 7월부터 9월 거 매출과 매입 누락 자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좀 중요한 내용이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가 8월 20일이면 최대한 언제까지는 발급하셔야 돼요? 다음 달 2월 10일까지 즉 9월 10일까지는 발급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11월 1일에 발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연 발급이 되겠죠. 역시나 9월 24일 것도 10월 10일까지 발급 전송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지나갔죠. 다음 달 10일을 지나갔기 때문에 요거 11월 1일이면 지연정손 범위 안에 속하죠. 따라서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는 공급가액의 가산세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공급가액 3천만 원의 가산세가 지연 발급이 있겠구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세액이 없는 영세율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10% 있고 세금계산서가 있고 매출이면 11번인데 0% 있고
세금계산서가 있고 그럼 뭐예요? 네, 12번 영세율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9월 24일 거래는 10%가 있는 매출이니까 11번 과세 매출. 자, 그러면 당초 날짜 작성 일자로 입력을 해 주시되 우리는 확정 신고인 10월부터 12월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 모음 버튼에 뭘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예정 신고 때 누락했어. 10월 귀속되는 분에다가 넣어줘라는 걸 반드시 걸어 주셔야지만 10월부터 12월 부가세 신고서에 이 자료들이 끌려 들어온다라는 거죠. 매출은 7번 자리, 매입은 12번 자리, 누락분 자리에 들어옵니다. 자, 매입측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일자 9월 30일 건데요. 어우, 제대로 발급했네요. 9월 30일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전송 한번 검토해 볼까요? 전송은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네,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11월 1일에 발급한 거 11월 2일 제대로 했네요. 두 건 다. 9월 30일에 발급한 거 10월 1일 제대로 했네요. 그러면 미전송이나 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없죠. 그냥 세금계산서 발급을 늦게 한 지연발급 가산세만 판단이 됐습니다. 매입 쪽에서는 현대카센터에서 150만 원에 15만 원의 거래가 세금계산서로 있었는데 10%가 있는 매입이니까 51번으로 갈 것이냐. 아, 그런데 느낌이 조금 이상하죠. 왜요? 현대카센터 하니까 약간 승용차 느낌이 나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눈에 확 들어오네요, 여러분. 여기 있죠. 제네시스예요. 3470cc, 1000cc 초과되는 승용차 부분에 관련된 개별소비세법상 불공제 매입세 관련된 거죠. 따라서 10% 있고 세금계산서는 있지만 불공제 사유니까 51로 못 가고 54 불공제 매입으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료 설명 한번 꼼꼼히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한 자료입니다. 자료일은 제품 외상 매출한 거니까 둘 다 외상매출금 해주시고 앞서 보신 것처럼 12번 영세와 11번 과세 매출 두 건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료 2번은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법인 차량 제네시스를 외상으로 수리한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cc 초과 승용차 54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승용차 부분 불공제 54로 입력해 주시고요. 요거 세 건 다 메인 매출 전표와 연결되는 부가세 신고 거래이고요. 위 거래를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려면 기능 모음의 예정 신고 누락분 누르셔가지고 10월 달로 반영해줘 이렇게 해서 끌고 오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우리 다음 연도 1월 25일에 신고 납부한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7월부터 9월까지를 제대로 했다면 언제까지 했었어야 돼요? 10월 25일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1월 25일까지 하니까 그만큼 이제 지연이 된 거죠. 그러면 10월 25일로부터 11월 25일, 12월 25일, 1월 25일이니까 3개월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산세 계산할 때 신고불성시 가산세 지금 두 건 나오겠죠. 일반적인 과소신고불성시라고 영세율 과소. 지금 영세율은 과표에다가 신고불성시를 하죠. 요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될 거. 감면 규정 있죠, 여러분. 1개월 이내 하면 90% 감면. 3개월 이내 하면 75% 감면. 그래서 75% 감면 규정에 내가 챙겨야 될 게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누락된 자료 입력해 주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 1번으로 넣어주시고 예정신고 누락분 10월로 해서 반영해 주셔라. 가산세 적용해서 확정신고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산세는 가산세 화면에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여셔서 먼저 누락된 세 건에 대한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건 모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대상이죠. 부가세 신고 대상이니까요. 첫 번째 건은 8월 20일 거 거래였었습니다. 12번 영세 매출 거래였고요. 우리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공급가액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0원. 영세율로 세팅했으니까요. 거래처 이상 조명 넣어주시고요. 전자입력 1번 넣어주시고 분계는 외상이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 발생 1,000만 원과 차변의 외상 매출금 당좌자산 등과 1,000만 원 거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래는 10% 있는 세금계산서 11번 과세 매출 거래로 9월 24일자 거래되겠습니다. 11번 과세 매출 하시고요. 그리고 제품 하신 다음에 200만 원의 부가가치세 10% 20만 원 거래처는 빗셈 조명. 그래서 우리 수행 과제 있었던 거 누락된 자료 입력하는 거
가시는 거고요. 1번 넣어주시고 2번 외상하셔서 대변의 제품 매출 200만 원, 부가세 예수금 20만 원, 자변의 외상 매출금. 여러분 우리 기능 모음에 가가지고 예정 누락분 넣어주셔야 되겠죠? 앞서 문제도 넣어주겠습니다. 기능 모음에 예정 누락 누르셔서 10월로 귀속시켜줘서 끌려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고요. 앞서 입력하셨던 영세율 8월 20일 것도 기능 모음 눌러주셔가지고 10월로 끌려 들어가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매입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쪽은 날짜 9월 30일자고 54 불공 매입 사유에 해당하는데 어떤 사유였었어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구입 유지 관련된 부분 들어가고요. 요거 차량 수리한 건데 제네시스를 수리했다라고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150만 원에 비싸네요, 수리비. 15만 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50만 원에 15만 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특별하게 단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금액들은 수익적 지출, 차량 유지비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아까 문제 읽으실 때 요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내용이 주어진 건 없었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수익적 지출 그리고 현대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세액에서 1번 넣어주시고 분계는 요것도 외상거래였었죠. 그러면 외상으로 수리한 거 3번 혼합 가야죠. 왜냐면 2번 외상을 넣으시게 되면 자동으로 외상 매입금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이게 원재료를 구입한 거나 상품을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3번 혼합으로 해서 미지급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너 원재료니? 아니다. 차량 수리한 건데 대표이사가 타는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쪽 822번 코드 거시고 미지급금 들어가야 돼서 혼합으로 간 겁니다. 불공으로 넣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띄워주지 못하고요. 요 부가가치세 15만 원 포함해서 비용으로 165만 원이 들어간 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예정 누락분 10월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건에 대해서 수행과제 1번 마무리했고요. 수행과제 2번에 가산세 관련한 부가세 신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10월부터 12월로 열어주시겠습니다. 자, 쫘라라 들어왔나 볼까요? 네, 여기 들어왔네요.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예정신고 누락분에 영세 처음에 입력하신 1,000만 원, 그리고 과세 입력하신 200만 원. 여러분 200만 원이 아니고 우리 2,000만 원이었죠. 자, 제가 금액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거는 1,000만 원, 9월 24일 거는 네, 이때 2,000인데 하셨을 것 같아요. 2,000만 원에 200인데 여러분이 전자입력이 들어가면 숫자가 안 고쳐져요. 그러면 스페이스바 사이 띄우기 누르신 다음에 2,000만 원 그래서 항상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전자세금란을 스페이스바 사이 띄우기 누르시고 나서 지우면 이게 2,000만 원으로 바뀝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다시 가서 새로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예정신고 누락분에 따닥 원래 3,000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쵸? 이제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33번 난에 두 번째 문제에서 입력하신 9월 24일 거 2,000에 200만 원 그리고 첫 번째에서 입력하신 1,000만 원의 영세율 그래서 매출 누락은 3,000에 200만 원 그리고 매입 쪽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 15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매입은 우리가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고불성실 따질 때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으로 해서 신고불성실을 따지는데 매입세액이 공제받지 못하는 거니까 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고불성실은 200만 원 요거 컨트롤 C 복사해서 잠시 가지고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출은 7번 자리로 반영이 된 걸 확인했고요. 매입은 여기 12번 자리인데 어차피 7번에서 더블 클릭을 하나 12번에서 더블 클릭을 하나 앞서 검토하신 내역과 똑같이 창이 열립니다. 자, 이제 가산세 검토하시는데요. 가산세 26번 줄에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하나씩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검토하실 때 지연 발급했던 거 공급가액에 가산세가 있습니다. 2,000만 원짜리 그리고 1,000만 원짜리에서 두 개 더하면 3,000만 원짜리에 가산세 1% 하니까 30만 원 보여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공급가액에 붙는 퍼센트니까요. 자,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들어가셔서 일반 신고불성실 여기 과소신고한 거 200만 원 되겠죠?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으니까 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과소신고는 몇 퍼센트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에서 힌트를 위에 있는 이런 퍼센트가 있는 거는 힌트를 주는데 이렇게 없는 거는 우리가 외워야 되죠? 10% 외워주세요. 부가가치세하고 똑같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10%면 얼마예요?
네, 20만 원이죠. 그런데 우리 75% 감면 규정 들어가니까 20만 원에 75%를 곱해서 20만 원에 빼시는 것보다는 20만 원에 25%를 곱하는 게 더 편하죠. 계산기 한번 해볼까요? 20만 원에 원래 75% 감면인데 75%가 어차피 빠지니까 0.25, 25%를 곱하시면 가산세 5만 원이다. 이렇게 편한 걸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감면 규정, 75% 감면 규정에 대해서 25% 적용을 하니 네, 5만 원이 정확히 산출이 됐고요. 이게 조금 더 편하다고 하십니다. 수험생분들이. 납부지연 가산세 200만 원 신고 덜 된 거가 역시나 컨트롤 V, 납부지연도 200만 원. 자, 엔터 하시면 보조창이 뜨죠. 원래 우리는 10월 25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누락을 했고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하니까 92일 지연이 된 건데 이거 어떻게 계산되냐면요. 10월 26일부터 카운트 하셔가지고 1월 25일까지 세시면 92일이 나와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되냐? 200만 원 곱하기 92일 곱하기 지금 여러분 저하고 문제 푸는 이 기출문제 78회차는 만분의 2점이 가산세 규정에 적용된 해예요. 따라서 만분의 2점이는 안 외우셔도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4480원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왜요? 이 200만 원에 대한 거는 우리 영세율 부분은 그럼 가산세가 없습니까? 누락해도 됩니까? 아니요. 영세율은 세금이 없으니까 부가세가 없으니까 과표에다 때리겠습니다. 라는 게 74번 줄에 있단 말이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자, 그럼 영세율 공급가액 얼마였었어요? 1,000만 원. 자동으로 0.5%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신고불, 여기도 신고불, 여기도 신고불,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75% 감면 규정 3개월 이내 거 들어간다. 그러면 25% 곱해주시면 되겠죠? 5만 원에 25%를 곱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존 스마트웨이 프로그램에 계산기 사용하시면 좀 편하세요. 12,500원이죠? 따라서 12,500원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 챙겼더니 지금 가산세 토탈 금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402,980원이 나왔습니다. 닫기 해주시면 되겠죠? 반드시 저장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뒤에 가서 평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가세 신고서 같은 경우는 닫지 마시고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나중에 답안에 평가 문제에 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속도를 내실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결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 설명에 보니까요. 첫 번째는 외화 평가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요. 1월 5일 날 발생한 US 달러 2만 달러입니다. 그때 당시 2,640만 원으로 원화로 기록이 됐는데 결산 시 환율로 외화 자산과 부채는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보니까 1,400원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 얼마를 곱했길래 달러당 얼마였길래 이게 2,640이냐 나누기 하시면 되겠죠? 이때 당시 얼마였어요? 그러면 1,320이네요. 2만 달러 곱하기 1,320을 했더니 2,640이었는데 지금 1,400이 되니까 얼마가 상승됐어요? 80원이 US 달러당 상승이 됐죠. 여러분 우리 이거 부채예요. 부채는 상승되면 슬프죠. 왜요? 갚을 돈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 생깁니다. 80 곱하기 2만 달러 그럼 얼마예요? 826 얼마예요? 네, 160만 원이네요. 이 16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가 속상하죠?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160만 원, 대변에 장기 차입금에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고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 자료 2번과 3번 다 보시고 나서 한꺼번에 결산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고자산이 주어졌는데요. 제품이 단위당 원가가 20만 원이고 400개가 있어서 428에서 8천만 원의 실사 내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짓말 보고서를 작성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실사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제품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매출거래처가 구매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시용 판매 한번 써보시고 한 달 동안 써보시고 좋으시면 의사결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아직 구입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누구 거 자산이에요? 우리 판매자 거 자산이다. 이거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이거 가산하셔가지고 토탈 9,500만 원 9,500만 원 가산하셔가지고 9,500만 원 재고자산 있구나라고
넣어주셔야 되겠죠. 요거는 여러분 직접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넣어주시고 요거는 우리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자동 결산 메뉴 이용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이익경험 처분 계약서 작성하실 때 단기 관련된 처분일 3월 3일, 정기 관련된 거 3월 3일 넣어주시고요. 결산 완료하셔서 이익경험 처분 계약서 손익 대체분계 전표 추가하시면 수익이 다 손익으로 대체되고 비용이 다 손익으로 대체되면서 미처분 이익경험으로 대체되고 그 부분이 또 나중에 2월 이익경험으로 대체되는 그런 내용들이 보여지실 것입니다. 이익경험 처분 내역은 없는 것으로 하시고요. 미처분 이익경험 전액을 2월 이익경험으로 이월하기로 한다. 그러면 전표 추가하시면 손익 대체가 전액 다 되겠습니다. 자, 요거 세 가지 결산 완료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있었던 외화 평가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로 결산 진행해 주시고요. 속상했죠? 환율이 올라갔는데 이게 차입금이니까 장기 차입금 넣어 주시고요. 거래처 EN 검색하셔서 넣어 주시고요. 금액은 16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요게 대변입니다. 대변에 장기차입금 부채 올려주시고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갚을 돈이 더 늘어났네. 어쨌든 손실, 영업의 비용 쪽에 160만 원. 하단에 회계 처리 피드백 해보니요. 차변에 영업의 비용, 외환산 손실 160만 원 발생, 대변에 장기 차입금 160만 원, 비유동 부채의 증가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 결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부터 12월까지 넣어주시고요. 제품 주어져 있었죠. 우리 제조기업 쭉 내려가셔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단기 총 제조비용 플러스 기초제공품 제고액 마이너스 기말제공품 제고액 해서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쪽에 가보시면 기말 제품 재고액에 8,000을 넣는다고요? 아니요. 시용 판매했던 거 아직 의사결정 안 된 거 더하셔서 9,500만 원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전표 추가 눌러서 자동으로 대체된 거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 조회해서 보시면 이렇게 제품 매출 원가까지 쭉 해서 대체된 게 보여지고요. 우리 이경험 처분계산서에 가셔가지고 요거 저장된 거 불러올까요? 그러면 아니요 하셔서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처분 예정일 3월 3일 이제 단기 거는 차기에 처분하고요. 정기 거는 단기에 이제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처분을 하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손익 대체 분계가 되는데요. 일반 전표 입력의 조회 버튼 누르시면 역시나 이렇게 수익과 비용이 손익으로 대체되는 화면 보여지시고요.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2월 이익잉여금 최종적으로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금액이 대체되는 화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행과제 주어져 있던 내용들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 재무회계 파트와 부가세 파트와 결산 파트에서 수행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 문제를 풀게 됩니다. 평가 문제 푸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숫자로 입력해 주시고요. 한글 등 문자 사용은 금지입니다. 또한 원 단위, 구분기호, 천 단위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우리 더존 프로그램에서 그 자리에 커서가 갔을 때 숫자 금액이 이게 답이야 그러면 컨트롤 C 누르시고 답안란에 모니터 답안란에 컨트롤 V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런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어떤 란은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어떤 란에 더 좋은 그 란에 있었던 금액은 또 안 들어가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으로 천 단위 구분기호 넣거나 안 넣거나 무조건 괜찮다. 하지만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야 되는데 소수점이 들어간다거나 0이 하나 더 들어간다거나 한글 원이 들어간다거나 한글로 표시한다거나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잘못 표시되면 이거 오답으로 처리돼요. 우리 숫자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공부하실 때부터 정확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마이너스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다가 음수 표시 넣으시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답이 0이면 입력 안 하고 넘어가시면 그거 배점 못 받으세요. 답이 0이면 0이라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소수점은 반드시 점 찍어 주셔야 되겠고요. 몇 명인가 몇 건인가 몇 명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은 그냥 숫자만 넣으시면 되겠고요. 거래소 코드는 5자리이기 때문에 앞에가 00이 할당되어 있어도 00을 넣어가면서 5자리를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기출문제 한두 개 정도 풀다 보면은 거의 다 익숙하게 하십니다. 더존 프로그램에서 조회되는 자료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답안란에 컨트롤 V 이용하시면 정말 정확하게 들어갈 것이고요. 수행과제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평가 문제 답을 하면 당연히
확정 답안 나왔을 때 왜 내 거 답이 틀렸지? 예, 앞에 수행 과제가 꼼꼼히 수행 안 되면 이 주관처 한국공인회계사에서 확정한 답안과 다르면 우리는 그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저도 심장이 조금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제가 잘했을까요? 여러분이 잘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1번. 왜 11번부터 주어지냐면 이론 문제가 10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가 11번 평가 문제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하셔서 6월 말에 쿨 조명의 외상 매출금 잔액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 중요하고요. 장부 정확히 들어가 주시고요. 힌트가 또 이렇게 나오니까 좋죠. 외상 매출금 잔액. 그러면 여기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금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자인 시단표 가셔서 5월 말 유동부채 잔액 컨트롤 C, 컨트롤 V. 근데 금액란에 컨트롤 C가 안 먹히는 자리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타이핑 쳐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넣어주세요. 손익계산서 가셔서 12월 말 영업의 비용 합계 볼 거고요. 재무상태표 가셔서 12월 말 재고자산 금액 볼 거고요. 재무상태표 가셔서 12월 말 금융리스 차입금 잔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문제 먼저 풀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원이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만 넣어주시면 되고 배점 점수를 만약에 다 맞았다 그러면 이 정확한 배점이 다 4점수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열어서 11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 여셔가지고요. 먼저 1번 문제 거래처 원장 가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은 전표 입력 장부에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시점 중요합니다. 6월 말인데 시작 시점은 중요하지 않고 끝 시점만 정확히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6월 말 시점 해주시고 외상매출금 108번이죠. 잔액에서 쿨 조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인가요? 자, 여기 컨트롤 C 될 것 같네요. 컨트롤 C 해보겠습니다. 얼마예요? 1141만 2천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는 비대면 시험 모니터상 그 답란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메모장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여기가 답란이다. 그럼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 단위 구분교 안 들어가잖아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 뭐였었죠? 합계자인 시단표 가래요. 합계자인 시단표는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가보시면 합계자인 시단표가 있고요. 5월 말로 열어달라고 합니다. 시점 중요합니다. 유동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동부채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있네요. 부채니까 대변의 잔액이 남죠.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28억 9,529만 9,908원입니다. 컨트롤 C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V. 이렇게 큰 숫자를 내가 직접 쓰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이용해 주세요. 세 번째 손익계산서 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 영업의 비용 합계 물어보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12월로 가셔서 영업의 비용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있네요. 305만 원 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따라서 305만 원.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가셔서 12월 말 재고자산 물어보고 있습니다. 9,500만 원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이죠. 시험 판매 관련된 부분까지 연결해가지고 자, 요거 컨트롤 C 하시고 답안란에 14번 란에 컨트롤 V 됐고요. 자, 이렇게 얘는 또 쉼표가 들어가죠. 천단위 구분기호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넣거나 안 넣거나 모두 다 정답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15번 문제 재무상태표의 12월 말 금융리스 차입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에 부채 쪽에 비유동부채 쪽에 가보시면 6,242만 9,852 1회차 우리가 상환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복잡하게 나왔죠? 컨트롤 V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문제 정확히 푸셨다면 여러분 오른쪽에 배점을 다 받으신 거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부터 20번까지 평가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6번은 우리 앞서 손익대체분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경업 처분계산서에서 손익대체분기했던 부분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마지막에 다 들어가 있거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객관식 문제로 나왔으니까 정확히 맞추시고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니터상에 내가 만약에 답이 1번이다. 그러면 이렇게 1번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으로 답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한번 뒤에 가서 답이 몇 번인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17번은 전자세액계에서 발행비 내역관리 가셔서 6월 27일자 수정전자세액계에서 수정입력사유 코드번호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18번은 부가세 신고서 가셔서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우리 열어놨죠. 이렇게 닫으시면 또 저장된 거 열까요? 예스 하시고 보셔야 되니까 열어놓으시면 좋아요. 9번 란에 과세표준 합계 세액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2기 확정 그대로 보시고 매입세액 차감란에
때문에 17번 또 세액 물어보고 있습니다. 20번 문제는 부가세 신고서 2기 확정란에 가산세 26번, 이번에 합계금액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조회 문제를 푸실 때는요. 어떨 때는 공급가액을 물어보고 어떨 때는 세액을 물어보고 어떨 때는 합계를 물어보고 그런 거 정확히 보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문제 한번 또 배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번 문제에서 요거 저는 좀 심장이 떨려요.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아주 정확하게 숫자 하나도 안 틀리고 했을 때 이게 딱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에 한 문제라도 수익과 비용이 틀렸다 그러면 정확히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실무에서 이 현장에서 있다 보면 이원, 이원으로 내가 정확성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완성도를 높여가는 연습을 좀 해주십사라는 문제인 듯 싶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재무상태표 가보겠습니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자본 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미처분 잉여금이 있는데요. 5억 3,500, 0002, 2,942원.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5억 3,500, 2,942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전자세액계산서. 이 전자세액계산서 제가 창을 닫았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시험 보실 때 열어놓고 그냥 가주시면은 평가 문제 풀 때 굳이 이렇게 또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열어놓으시고요. 수정사유 코드 2번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컨트롤 C 해가지고 2번 하는데 제가 여러분 요거 16번도 컨트롤 C, 컨트롤 V로 넣어 볼게요. 16번 앞서 우리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객관식 문제였긴 하지만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사실은 1번을 클릭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1번하고 일치가 된다. 만약에 이제 일치가 안 되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4개 중에서 여러분이 잘 보셔가지고 내가 어딘가에서 실수를 했을까 싶은 부분의 값들 생각하시면서 유사값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유사값으로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열어놨죠? 여기에 9번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 물어봤죠? 여러분 9번란은요. 세액 자리에 커서가 안 가요. 그러면 3,830만 원을 우리가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괜히 쉼표를 넣다가 또 실수하시지 마시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또 안 넣으시면 이게 정확하게 숫자가 잘 들어갔는지 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편하실 대로 여러분 입장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17번의 세액란 이것도 커서가 안 가죠. 나번 란인데요. 19번 문제도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요. 여기 나번에 1,535만 2,500원, 1,535만 2,50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산세인데요. 가산세는 커서가 갑니다. 컨트롤 C 해주시고 20번 답란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40만 2,980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풀어보셨던 내용을 평가 문제로 반영받으셨고요. 이렇게 평가 문제를 풀고 나면 모든 메뉴를 다 닫아주세요. 이제 인사 파트로 넘어가실 예정이거든요. 메뉴가 또 너무 많이 열렸으면 혼란스러우니까요. 자, 인사 파트는요. 인사 파트 풀고 나서 그와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인사급여 메뉴로 넘어가 주시고요. 이제 인사급여 쪽, 인사관리 쪽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됐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수행 4번입니다, 여러분. 인사급여 관련 실무 프로세스를 수행해 주시는데요. 급여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길동님의 급여가 주어져 있네요. 기본금 300만 원에 상여가 기본급의 100%, 그리고 근속수당 20, 식대 30, 자가운전 보조금 9개, 근로수당,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끌려오는 거 의지해서 가시면 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수당 등록을 하실 때 이렇게 근속, 식대, 자가운전 9개 다 등록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 유의사항 읽어가면서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 근속수당은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과세죠. 비과세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로 세팅해 주시고요. 원래 식대는 비과세인데 식사를 제공받으면 과세예요. 근데 이 회사는요. 식대도 급여에서 주고 식사 음식물도 제공을 해준대요. 그러면 식대는 과세로 세팅해 주셔야 되겠죠.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소유 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썼고요. 별도의 다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 비과세 요건 만족했죠. 국외근로수당은요. 해외 현장의 건설 지원 업무죠. 이 지원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언양어선 관련된 건 비과세 금액이 세고요. 이 건설
지원 업무 같은 경우는 비과세 금액이 약하죠. 그래서 이거 비과세도 이제 관련된 거 건설 지원 쪽으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과세 2개, 비과세 2개 세팅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길동사원의 급여자료 앞서 자료 1번에서 보셨고요. 급여는 매월 당월 25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회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프로그램에 의지해서 자동 계산된 걸로 해주시고요. 매년 2월은 급여와 상여금을 동시에 지급하고 있어서 이 회사는 2월 달에 상여금, 우리 왜 보너스 받으면 되게 좋으시잖아요. 상여금이 기본급의 100%가 이제 지급이 됐습니다. 사원 등록에서 국외 근로수당 비과세 여부를 적용하세요. 이분이 요 수당 등록에서 이 비과세를 코드를 걸어도요. 사원 등록에서 국외 근로수당을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게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요거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진행해 주시고 바라보셔야 되겠고요. 급여자료 입력에 수당 등록할 때 이제 관련된 거 과세 2개, 비과세 2개 넣어주시고 2월달 급여자료 입력은 상여금이 100% 있기 때문에 급여 플러스 상여로 위에 자료 1번에 있던 금액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스마트 프로그램 여셔서 수행과제 1, 2, 3 순서대로 가는데요. 먼저 사원 등록에 가셔서 이길동 씨의 국외근로 적용 여부에 지금 부로 되어 있죠. 근데 여라고 체크하는 게 1번,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데 건설 지원 업무는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뭐 원형어선이나 건설 현장에서 직접 땀 흘려서 일하시는 분들은 500만 원 비과세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체크해 주시고요. 사원 등록이 바뀌면 닫아주세요. 그럼 자동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급여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여기 밑에를 세팅하시면 수당공제 등록이 비활성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밑에 세팅 열지 마시고 수당공제 등록을 먼저 세팅하시고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급여 자료에 있었던 것 중에 기본급하고 상여는 그대로 들어오니까 근속수당부터 넣어주시는데요. 근속수당은 과세다. 급여 줄 때 주겠다. 세팅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대. 식대는 음식물을 제공받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비과세 항목이긴 하지만 우리 회사는 과세로 세팅할 수밖에 없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회사 업무에 쓰고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고요. 이 자가운전 보조금은 3번 코드 H03 코드 넣어주시면 월 얼마까지 비과세가 자동으로 산정이 되는데 여러분 78회 기출문제 당시는 식대도 20만 원까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도 20만 원까지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건데요. 우리는 식대는 음식물 제공 때문에 과세로 세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외근로수당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비과세인데 고르셔야 돼요. 첫 번째, 요 국외 등 근로에 M01 코드를 고르시면 100만 원. 여기 원양, 선박, 건설, 설계, 감리 요쪽 관련된 거는 500만 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이렇게 세팅을 하실 때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요렇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요거예요, 여러분. 건설 지원 업무 M01번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사원 등록 다시 한번 가볼게요. 방금 닫기 하셨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그 100만 원 비과세가 건설 지원 쪽 세팅된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급여 입력해 보겠습니다. 2월달 급여고요. 2번 누르셔서 급여 플러스 상여고요. 홍만섭 씨에다 입력하시는 수험생들 많으세요. 이길동 씨에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본급 얼마였죠? 300만 원. 상여금 기본급의 100%니까 그대로 300만 원. 근속수당 20만 원, 식대 30만 원, 자가운전 30만 원. 자, 자가운전 보조금을 엔터를 치는 순간 여기까지는 다 과세였잖아요. 어떻게 나눠져요? 20만 원은 비과세, 근데 30만 원 줬기 때문에 10만 원은 과세에 자동으로 산정돼서 들어가고요. 국외근로수당 150 줬죠. 근데 우리 얼마짜리 비과세 근로였었어요? 건설지원 100만 원짜리. 그럼 100만 원은 비과세로 들어가고 50만 원 과세로 가죠. 따라서 비과세 급여 120만 원을 분석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분석하셔야 되겠죠. 자가운전 보조금의 10만 원과 국외근로수당의 얼마죠, 여러분?
비과세를 분석해라 이렇게 되면은 자가운전보조금액 20만 원과 극익근로수당의 100만 원이 비과세로 가고 나머지 초과금인 10만 원과 50만 원은 과세로 갔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많이 주는 이유는 수험생분들이 이걸 세팅을 잘 했는지를 뒤에 평가 문제에서 이렇게 조금 20만 원 초과된 거 주고 100만 원 초과된 거 줘서 정확히 했는지를 보는 거고요. 자, 여기 오른쪽은요. 우리 사원 등록에 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이 이길동 씨의 사회보험 관련된 금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등이 끌려온 거고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가 여기 프로그램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끌려온 건데 이 여러분이 지금 저하고 78회 기출문제를 풀 당시는요. 소득세가 26만 4,220원, 여기에 10% 지방소득세가 26,420원이 산출이 됩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 한번 두 번째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배당소득 원천징수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원천 관련해서 주어지는 게요. 보통 TAT 1급에서 보시면 이렇게 급여와 연결되는 거 주어지는 경우 있고요.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게 이제 배당소득이 요거 출제가 잘 안 되는데 이번 회차에 배당소득이 출제된 게 조금 특이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또한 친절하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소득자 정보가 이소영 씨가 쭉 주어져 있는데 이소영 씨 주어진 정보 쭉 넣어 주시고요. 6월 달 배당소득을 6월 30일에 지급을 했고요. 지급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계좌번호와 우리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14%죠. 14% 주어져 있고요. 금융상품은 B52번, 즉 법인배당 소액주주, 내국법인 비상장거에 관련된 게 배당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세특례 등에는 NN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다. 코드 걸게 돼 있거든요. 그 힌트를 준 거고요. 유가증권 표준코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비상장 주식회사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돼서 주어진 거고요. 하이프는 제외하고 숫자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상장 주식인 주식회사 두레테크는 소액주주인 이소영에게 배당소득을 지불한 거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제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이나 이런 거는 그 해당되는 사람을 넣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이자와 배당소득은 따로 있지 않고 기타소득하고 같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 뜬금없이 웬 기타소득자에 입력하래. 거기에 같이 할당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기타소득자 이소영 씨 넣어주시고요.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관련된 500만 원 지급금액 넣어주시고 나머지 쭉 세팅하시면 소득세가 산출이 될 것이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배당소득 자리에 제대로 소득세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은 스마트 A 프로그램 이제 기타 소득자의 이소영 배당소득 지급하신 이 인적 정보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자 입력은 기타 소득 관리 첫 번째 메뉴에 있고요. 코드는 1번 그대로 가주시면 되겠고 이소영 거주자라고 주어져 있고요. 주민번호 넣어 주시고요. 소득 구분에 여러분 여기 F2키 누르셔서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이 소득 구분은 소득자 정보 쪽에 주어진 내용은 없잖아요. 쭉 가시는데요. 우리 내국법인의 배당 요 관련된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강연료 이런 건 여러분 기타 소득 관련된 코드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코드가 세 자리로 바뀌는 자리가 있거든요. 요쪽이 이제 이자와 배당소득 관련된 내용입니다. 쭉 내려가셔서 내국법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분배금 그리고 여기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었냐면 내국법인 비상장이라고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국법인 배당 찾으시면 돼요. 151번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나머지 정보는 주어진 게 없죠. 요 관련된 뭐 우편번호나 주소나 뭐 이런 내용들 없으니까 패스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만 세팅해 주시고 기타 소득 자료 입력에서 밑에 보시면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이라고 있어요. 얘가 이자 배당 소득자 입력 메뉴가 없기 때문에 여기 같이 쓰고 있다. 하지만 소득은 따로 관리가 된다 해서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6월 달 배당 실시해서 6월 30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코드는 방금 입력하신 이소영 씨 F2키 누르시면 끌려 들어오고요. 상단부에 151번 우리가 세팅했던 거 들어왔고요. 여기 여러분 계좌번호가 신한은행 주어져 있었던 거 있죠? F2키 누르셔서 신한은행 가지고 오시고요.
022-24-123-4 주어진 자료 넣어주시고요. 과세 구분은 F2키 누르셔서 일반 세율이다, 일반 과세다 14% 넣어주시고요. 힌트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쪽에 F2키 눌러주셔가지고 B52번에 법인 배당 소액주주 내국법인 비상장이다. 조세특례 자리에 가셔가지고 F2키 누르셔서 NN 찾아주시면 돼요.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 징수한 경우다. 유가증권 표준코드 자리에 10481 43125 주어져 있는 거 하이픈 없이 쓰라고 했고요. 영수일자는 상단부에 보시면 지급일자 6월 30일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하시면 6월 달까지는 세팅이 되고요. 지급일자 그대로 30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쭉 가셔가지고 금액 자리에다가 우리 얼마 배당했어요? 500만 원 배당했습니다. 따라서 5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14% 세팅이 됐기 때문에 소득세가 500만 원 곱하기 14% 70만 원. 여기에 따른 지방소득세 10%가 7만 원.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자율까지 이렇게 쭉 다 입력이 마무리가 되고 세율까지 마무리가 되고 요거 닫기 한번 해주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저장된 자료가 불러 들어와지겠죠. 가끔 닫기 안 하신 메뉴들 중에서 저는 입력했는데 왜 안 들어오죠? 라고 하면 메뉴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의 내용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닫으시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해달라는 마지막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귀속인데 6월 30일에 지급했으니까 다 6월로 세팅해 주시고요. 쭉 내려가셔서 배당소득 자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명 500만 원에 70만 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다 마무리했고요.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관련해서 문제 다 풀어봤고요. 평가 문제 주어진 거 4문제 마무리하시면 이렇게 10점 배점 주어진 것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길동의 2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앞서 살펴보신 거 있죠? 그거 금액 컨트롤 C 컨트롤 V 되는지 보시고요. 2월 급여 비과세 총액은 얼마인가? 이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 되는지 보시고요. 기타 소득자 입력에서 이소영 씨의 소득구분 코드 3자리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번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6월 달로 해서 10소득세란에 A99 총합계란에 얼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 자료 입력 그대로 열어두셨죠? 뭐 물어봤어요? 우리 소득세 물어봤죠? 클릭하시고 컨트롤 C 답안란에다가 컨트롤 V. 자, 21번 문제는 답이 26만 4,220원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21번 문제는 26만 4,220원. 22번 문제는 비과세 물어봤는데 여러분 여기 커서가 안 가죠. 120만 원, 직접 12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기타 소득자 입력에 소득 구분 코드 여기 있죠. 151번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겠고요. 24번 문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열어두셨죠. A10번 소득세가 여기거든요. 오른쪽 윗부분에 여기 합계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렇게 총합계라고 해서 A99 요 코드를 문제에서 준 거예요. 그럼 요거 커서 가니까 컨트롤 C 누르셔가지고 답안란에 컨트롤 V 해주시면 80만 5천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탈 이제 원천징수까지의 문제들을 평가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저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 다 닫으시고 어떤 거 하셔야 돼요? 우리의 하이라이트, TAT 1급의 하이라이트 법인세 관리하셔야 돼요. 법인세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회사 코드 반드시 유념하셔서 바꾸셔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78회 TAT 1급 재모에게 부가세 결산 원천 해보셨는데 하실만한가요? TAT 1급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질문을 받으면 내가 한 번에 합격 못했고 2번에도 합격 못했는데 이번이 3번째 도전인데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이게 많이 공부하시면 좀 속상하죠. 떨어지시니까. 하지만 계속 실력이 올라가세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기업 실무하실 때 여러분이 그동안 고통스럽게 한 번에 2번에 안 되고 3번에 되시고 이런 그 부분들이 다 쌓여가지고 그 누구보다 단단한 실력이 쌓이시거든요. 세상은 되게 공평합니다. 처음 한 번에 합격한 주의
주위 분들이 있다고 되게 부럽기도 하시겠지만 다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는 78회 TAT 1급 법인세 관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